한번 넘어갈 텐데, 뭐, 첫 번째 토론 주제가 미국은 WHO를 탈퇴한 척을 한 것뿐이다. 이겁니다. 어,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아마 뭐 탈퇴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죠. 정말 그럴까? 하고 여러분들의 의문을 한번 품어봐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감 백신 및 팬데믹 대응과 관련하여 WHO와 은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5억 달러의 조류독감 백신 프로그램을 투입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기능 획득 실험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 팬데믹과 관련된 거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사기도 어떻게 보면 우한 하는데 물론 우한을 거기에서 뭔가 시발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코로나에 대한 어떤 특허 그리고 거기에 투입된 어떤 돈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국이죠. 빌 게이츠, 뭐 파우치 이런 미국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미국은 절대 이 전염병 사기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그걸 실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뭘 갖고 있어요? 백신의 대부분의 백신에 대한 자기네들이 가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곳에서 니파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퍼졌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미국은 AI를 통해 가지고 얼른 백신 만들어서 팔아먹기 바쁘겠죠. 남들은 고생시키고 자기네들은 알맹이만 챙기는 그런 일들을 과연 미국이 안 할까요? 예,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WHO 탈퇴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로 탈퇴를 한다 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뭐 정말로 어떤 WHO의 이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고 하면 진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을 누가 기획했고 누가 이런 것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겠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빌 게이츠나 뭐 앤서니 파우치나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소해가지고 수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소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묻어지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행위만 보고 이제 좋은 이제 뭐 트럼프가 뭐 딥스를 척결하나 보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나와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이란 나라는 애초부터 이런 어떤 기업형 그런 주식회사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실제로는 이 기업과 은행가들이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와서 하는 것들은 그 뒤에 있는 어떤 집단들의 어떤 그들의 의제를 반영하는 것이겠죠. 자, 근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팬데믹, 또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벌어졌던 것이 수습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돈을 엄청나게 풀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팬데믹을 또 하게 됐을 시에 벌어질 시민들의 각성과 저항.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 깨어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뭐 1억이 있다라고 치면 거의 한 90% 이상이 코로나 팬데믹 때 깨어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어떤 딥스테이트가 됐든 어떤 글로벌리스트가 됐든 이들의 의제를 알고 그것을 이제 폭로하는 집단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굉장히 소수였죠. 어, 그래서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저도 최근에 좀 놀란 게 저처럼 이렇게 뭐 진실을 알리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계정이 있는데 10만 명, 뭐 어떤 계정은 뭐 100만 명도 있고 1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계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제외지만
해외에서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스페인 총리가 뭐 가짜 뉴스 막 처벌한다고 하는 이유가 나온 이유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각성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서구 국가들이 더 발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깨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겠죠. 더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부터 차단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 자체가 기획이 됐고 어떤 테스트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한 거, 세계경제 포럼이 자기들 홈페이지에다가 이야기했죠.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어떤 사회 대응 이것에 대한 어떤 전염병에 대한 어떤 대응을 대응을 하기 위한 실험 어, 그 테스트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들이 실험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보면은 대중을 통제하는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디지털 기술들에 대한 도입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테스트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깨어나야죠. 이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근데 깨어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성대로 계속 할 것입니다. WHO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목적성을 가지고 있죠. 그 목적성이 그레이트 리셋하고 이어지는데 모든 것의 디지털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통제에 대한 어, 수능, 복종, 자 이런 훈련,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복종, 그리고 그것에다가 자신들이 테스트하고 싶은 어떤 기술, 나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체 인터넷이 들어간 이런 기술, 나중에 트랜스 휴먼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캐리 마데이 박사의 그 트랜스 휴머니즘 자 그것을 이제 어 그 영상을 이제 공유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그 영상 때문에 제가 경찰 그 사이버 수사대 수사를 받았었죠. 누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이 신고한 것 같지 않았고 방통위에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방통위가. 방통위까지 나서가지고 저 같은 개인을 어 고발한다라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그게? 방통위 같은 데서 왜 그랬을까? 자, 이들의 의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애초에 트랜스 휴머니즘까지 염두에 두고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 그리고 나노 그래핀 같은 AI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송신기 같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의 몸을 기계나 AI와 연결할 수 있게끔 유전적인 그 유전적인 특징을 바꾸는 것이죠. 바꾸고 그리고 어떤 AI나 기계적인 형태의 어떤 송신기 자 이것이 그 변형된 인간에게 이식되는 자 이것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게 트랜스 휴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바이오 그리고 AI 자 이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바이오 안에는 뭐 제약 산업도 들어가지만은 유전공학도 들어가고 뭐 생명공학도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전부 다 이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그들의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팬데믹은 사실 트랜스 휴머니즘과 관련이 있다. 팬데믹 자체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팬데믹이 뭐 단순하게 백신을 맞춰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인구를 감축해서 5억으로 만들고 자, 그것은 뭐 그들이 그런 걸 바랬을진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들의 위장 어떤 심리전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랜스 휴먼이 되면은 스위치를 꺼버리면 됩니다. 자기들의 소유인 물건이기 때문에. 살인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의 장치를 그냥 끄고 그냥 폐기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들 엘리트 집단이나 아니면 뭐 딥스테이트의 상층부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나의 소유물이고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어. 인간도 아니야. 살인도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단순히 백신으로 사람이 죽고 백신의 부작용으로 뭐 병을 앓고 자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위장이고 리미티드 행아웃이라는 것이죠. 일부의 진실을 던져줘서 그 어, 전체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끔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것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팬데믹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이 이런 팬데믹 자체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그냥 공포의 대상이 됐죠. 아, 또 코로나 같은 게 오면 어떡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 그런 공포를 비밀로 해서 어떤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의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음 팬데믹이 발생하면은 만약에 어,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지 않으면 디지털 아이디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4년 3월인가 5월인가부터 병원에서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법이 변경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왜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실물 신분증을 보여줘야 한다. 자, 이게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나중에 이 헬스케어, 의료 시스템과 연동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2024년도에 그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은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병원에 가서 뭐 예약도 할 수 있고 진료도 받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분증 안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백신 접종 이력, 백신 패스 같은 것이 연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백신 접종을, 최신화, 예를 들어서, 뭐, 이들이 20차까지 맞아라 했는데 19차에서 멈췄다. 20차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라든지 자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도입이 되면은 그렇겠죠, 당연히. 디지털 아이디 자체가 그 안에 여권도 들어가는데 백신 접종을 최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권은 만료가 돼 버립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다시 갱신이 되겠죠. 자,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팬데믹을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팬데믹 자체는 사실 가짜죠. 가짜 팬데믹이죠. 그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자체는 가짜고 자꾸만 이 팬데믹을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치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그러면은 그들은 당황하게 되어 있다. 그게 코로나 팬데믹 때 방통인가 어디서 물론 국정원 이런 데가 뒤에서 시켰겠죠.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일개 개인을 고소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이 유전자 변형, 백신을 맞았을 때 유전자 변형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칩이 들어갔을 수 있다. 그래핀 나노 칩.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트랜스 휴머니즘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의 유전적인 특질을 변형시키는 그 생물학적인 부분과 그것과 연동되는 기계적인 부분. 자, 이 두 가지를 딱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들이 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통위가 당연히 정부 기관이니까는 정부의 어떤 주요 인사들이 이것을 봤을 것이고, 정부의 주요 인사가 이걸 아나? 정부의 주요 인사를 컨트롤하는 더 높은 집단이 있겠죠? 글로벌리스트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내에. 자,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왜 발생했고 누가 했으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저는 그거를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오늘 주제 이거를 그 보면서 그때 그렇게 두 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그 두 가지가 허위 뉴스다라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경찰에다가 어 고소를 했다라는 점.
물론 이 사건은 검찰에서 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송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그 팀장은 얘기했죠. 누군지 밝히진 않았는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지 청와대인지 뭐 아니면 뭐 국정원인지 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는 정확히 할 수는 없죠. 근데 위에 지령을 받고 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말도 안 되죠. 이런 것이. 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고 그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론의 근거를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면은 정부가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가짜 뉴스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반론 자료로 제출했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더 가짜 뉴스다. 그거는 명백한 증거도 있다. 내가 한 것은 이제 어떤 다른 자료 같은 걸 보여서 이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그걸 증명하지 못했다. 경찰에 수사했을 때. 근데 하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인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출하니까 검찰에서는 어, 증거를 보죠. 그래서 물론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걸 기소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입을 막기 위한 어떤 겁을 주기 위한 거였다. 실제로 이걸 뭐 기소해서 뭐 벌금을 맞게 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검찰 손에서 막히기 때문에. 자, 검찰이 좀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검찰이 부패한 집단인 것은 맞지만, 뭐, 모두가 부패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평검사들 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이란 검찰청을 없애고 행안부 산하로 이제 이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더 중앙 집권화된 그런 형태로 막 바꾸고 나중에는 이 사법부 자체도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기소되고 처벌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어 이게 간소화됐을 때 어떤 범죄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써서 씌워서 처벌하기도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이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경찰 국가, AI가, AI 들어온 경찰이 사람들을 바로바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는, 이 팬데믹은 하나의 이들이 어떤 헌법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했죠. 행정명령이라는, 그런 가짜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뭐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경찰이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런 것들 경찰 국가를 맛보기로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복종했다, 그것에.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복종했기 때문에 이것에 복종한 사람들은 나중에 디지털 아이디 하에서 디지털 통제 사회에서도 복종할 것이다. 한국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뭐가 걱정입니까? 유럽이나 전 세계의 많은 깨어난 사람들, 자, 거기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들의 어떤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서구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팬데믹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에 어떤 공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디지털 아이디나 그것에 연결되는 어떤 보험, 메디케어, 뭐 헬스케어. 자,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 것. 자, 이것이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이상한 일들을 우리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입마개 때문에 많이 겪었죠. 누가 입마개 안 썼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최소 4명이 출동을 합니다. 입마개 안 쓴 사람보다 경찰이 더 많이 와요. 예. 그래놓고 당신들한테 단속 권한 있냐 그러면 없다 그래요. 아니 단속 권한도 없고 한데 왜 오냐니까 전화가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온대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건물에 불 났다고 빨리 좀 오라 그러면 당신네도 출동할 거냐고. 응? 그게 공무원이 단속 권한이 있으면 공무원한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실외에서는 입마개가 강제가 아니라는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무조건 두세 명이서 입막엔 안 쓰고 있어도 네 명이 와요. 네 명이. 아니면 여섯 명까지 오더라고. 이거는 뭐겠어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태클 걸고 이렇게 뭐 한 것처럼 그냥 위에서 지령이 내려온 겁니다. 전염병 사기 때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태클 거는 사람들은 때려잡아라 하고, 예, 겁을 줘라, 때려잡아라 이런 식으로. 예. 한번 그러면 이런 토론 주제를 하려고 어떤 기사들이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류미국의 실체는 변하지 않았다. WH 탈퇴? 개가 똥을 참겠는가? 예, 한번 봅시다. 요런 기사가 최근에 떴죠. 1월 30일 중앙일보 치명률 75%, 니파 바이러스가 떴다. 백신 치료제도 없어. 인도가 발칵 뒤집어졌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에서 75%에 달하는 고위험 감염병으로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그리고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어떻게 알고 작년 9월에 1급 감염병으로 했죠? 예? 니파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동물, 박쥐나 과일 박쥐나 돼지 등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 섭취를 통해 전파된다. 항상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죠. 근데 이들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입국 시 인도 같은 데나 해외 여행객들은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Q코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는 뭐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입출국하는 사람들을 다 관리하겠죠. 예. 음. 뭐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질병관리청에는 이런 안내할 수 있는 이런 게 같이 떴어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고 항상. 그러니까 전 세계적 코로나 때처럼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기를 칠지 안 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들은 지금까지 잘 써먹었던 거를 포기하진 않고 항상 어떻게든 이용을 해먹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 이제 카스트 제도를 좀 봤는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죠. 신분제. 그래서 다섯 개의 계급으로 나눠집니다. 원래는 네 개의 계급으로 나눠지고 네 개의 계급에 속하지 못한 불가촉 천민으로 나눠지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한 건 뭐냐 그러면 아까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도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나라가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보면 어떻게 맨날 대기가 개판이에요. 근데 실제 인도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니고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고 이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기후 조작을 할까? 이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들 중에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계급들은 어느 정도 위생이 좋은 곳에서 삽니다. 근데 수드라라든지 불가촉 천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은 굉장히 위생이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런 위생. 그러면 사실 전염병이나 사람이 아픈 거는 전염병이 돌아서가 아니라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전염병처럼 뭔가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니파 바이러스 해가지고 뭐가 아니라 이들의 구조상 어떤 전염병처럼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인도를 통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온 기사를 한번 보면 1월 30일 날 언컨 뉴스에 나왔는데 단독 보도 미국은 WH와의 관계를 사실상 끊은 적이 없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이 기사를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WHO를 탈퇴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막이었고 이제 진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서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독감 백신 및 팬데믹 대응과 관련하여 WHO와 조용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인도가 딱 그 연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인도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14억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의 인구로 추정이 돼서 중국보다도 훨씬 인구가 많습니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인도에서 어떤 팬데믹이 발생했다고 딱 하면 그걸 해결할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겠죠. AI 이용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 뭐 분석 빨리 했다 한 달 만에 백신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백신 회사가 미친 듯이 팔아먹잖아요. 14억 명한테. 그럼 얼마나 이득을 남기겠어요. 예. 그리고 미국은 뭘 합니까? 이런 인도에서 어떤 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전염병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미국을 더 통제를 강화하겠죠. 입출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제하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더 디지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자신들이 팬데믹을 직접 언제요? 그 코로나 때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발생한 팬데믹을 통해서 자신들은 백신을 팔아먹고 이득을 남기고 디지털 통제 사회로 더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WHO의 탈퇴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협조를 안 하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백신을 팔아먹고 미국 내부적으로는 디지털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탐사 저널리스트 존 플리트우드는 이 주제를 철저히 조사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미국이 WHO를 진짜 탄탄한 게 맞나?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은 WHO와 특히 독감 백신 협력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CNN은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고 동시에 미국 납세자들의 돈 5억 달러가 조류독감 백신 프로그램에 조용히 투입되었고 연방기관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기능 획득 실험을 계속 승인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직접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뭔가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충분히 챙길 수 있도록 뒤에서 그런 작업들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들면서 동시에 해결책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은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조류독감 분야. 그래서 전 세계적인 아니라도 어느 나라에서 또 조류독감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결책은 또 미국이 제시를 하겠죠. AI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었다. 다 맞아라. 팔아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 외국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더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래서 그 논의는 갑자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그가 반대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백신 개발 프로젝트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mRNA 백신을 더 이상 맞추지 말고 뭐 다른 형식의 백신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야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플리티우드는 미래 팬데믹에 대해 추측할 뿐만 아니라 팬데믹 발생을 확정짓는 WHO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미래에 독감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어, 뭐, 이 사람이 그 탐사 보도를 하는 데니까 WHO의 문서를 면밀히 봤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독감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국가적으로는 WHO에 돈을 주고 있지 않지만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놈들은 계속 WHO에 돈을 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연구소에서는 기능 획득 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WHO는 차기 팬데믹 주기를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과 중앙 집중식 백신 감시 시스템을 포함한 글로벌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게 이거예요. 코로나 때는 디지털 아이디와 중앙 집중식 백신 감시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하진 않았어요. 이제 남은 게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뭔가 또 한 번의 팬데믹이 기획되고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만 볼게요.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 플리트우드 이 사람은 PCR 검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플레이트우드는 PCR 검사에 관심을 돌리며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특히 지금 아까 인도에서의 니파 바이러스 있었죠. 특히 그는 니파 바이러스 감염 확진에 사용되는 검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뭐냐? 전 세계 주요 기관에서 사용하는 니파 PCR 검사의 순방향 프라이머가 인간 DNA 서열과 100% 일치했다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콧구멍 쑤시면 전부 다 니파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니파 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한 PCR 검사로 콧구멍 쑤시면은 그냥 다 양성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DNA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PCR이 사기치는 아주 원래 그 원흉이에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 언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콧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콧구멍 쑤셨더니 뭐 했어요? 당신 코로나 양성 나왔으니까 2주 동안 감금돼서요 하면 찍소리 하지 않고 가가지고 감금됐었죠. 그리고 모든 것이 PCR 검사 통해 가지고 하루에 양성자가 몇 명이 나왔다 몇 명이 나왔다 해서 얼마나 공포로 코로나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100%라잖아요. 인간 DNA 서열과 100% 일치했다잖아요. 콧구멍 쑤시면 전부 니바가 나오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NIH의 독자적인 블래스트 도구를 사용한 플라티우드는 검사가 기본적인 인간 유전 물질에 반응하기 때문에 니파 바이러스 양성이 나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AI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콧구멍 쑤시면은 그러니까 가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에, 그것은 근데 중요한 건 니파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조류독감 홍역 검사에도 동일한 결함이 있다.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돌았다고 뻥쳐도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PCR 사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아프다고 얘기하겠죠. 언론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또한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이상한 거를 뿌리면 사람들이 아프겠죠.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환자들을 만들어내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 환자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 잘못된 검사 결과가 대규모 봉쇄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아프든 안 아프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사용하는 PCR 프라이머는 인간의 유전자에도 결합합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플리트우드의 경고는 분명했다. 검사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다음 팬데믹은 실제 발병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스위치를 켤 적절한 구실만 있으면 된다. 얼마든지 이제 넥스트 팬데믹도 가능한데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은 거기에 굉장히 만약에 팬데믹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백신 팔아먹어서 이득이고 미국 내 지금 아이스 하는 짓 보세요. 이 보면 알 수가 있잖아.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제 통제하고 감시하고 때려잡고 하겠어요.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전환을 하겠죠. 이런 용도로 미국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WHO와 관계가 끄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끄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죠. 앞으로 전염병 사기 발생했을 때 미국은 좀 빠지겠다. 자기네들이 막 전염병 돌았다고 거짓말을 치진 않겠다. 대신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 미국은 선회를 하고 백신 팔아먹는 쪽, 이 짓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기사가 떴는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새로운 팬데믹 훈련, 앱스타인과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는 이 훈련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언컷 뉴스에서 2월 3일 날 뜬 겁니다. 예, 팬데믹은 영구적인 상태가 되었다. 영구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건 언제든지 팬데믹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WHO 시뮬레이션, 백신 접종 계획, 그리고 엘리트 네트워크는 어떻게 얽혀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좀 봤는데 어쨌든 2025년 12월 세계보건기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한 채 대규모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사기 전에 뭐 했습니까? 이벤트 2021이라는 것을 실행을 했었죠. 근데 작년 12월 달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대규모 팬데믹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31개국 정부가 참여했으며 공식적으로는 차세대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다. 예, 명백히 차세대 팬데믹에 관한 훈련이었고 이 훈련은 국제보건규정 그러니까 WHO 협정이 아니라 그거에 준하는 게 WHO에서 뭐가 있냐면 국제보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국제보건규정 크리스탈 훈련으로 명명되었으며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가 주관했다. 서태평양이니까 어디겠어요? 미국은 아니겠죠. 서태평양이니까. 서태평양이면 아시아 쪽이 될 수가 있고, 아시아 쪽이면 어디가 포함돼요? 중국, 인도 다 포함되죠. 한국도, 일본도. 예. 어쨌든 31개국이 이런 그 시뮬레이션에 참여를 했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는 국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호흡기 질환을 발생을 가정했고 참여국들은 이론적 가정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고 실시간으로 대응만 했답니다. 이론적 가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없고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거죠. 이러한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크리스탈 훈련이 이론적인 연습이 아니라 실제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 테스트였다는 거죠. 실제 이벤트 201은 뭐냐 그러면 이론이었어요. 말도 떠들었잖아,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대비할까요? 근데 지금 했던 이 시뮬레이션은 말로 떠든 게 아니라 실제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를, 전염병 테스트를 했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디지털 뭐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이런 걸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었겠죠. 예. 이 훈련은 국제 보건 규정에 완벽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IHR은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발생 시 각국이 WHO 지침에 따라 행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틀이다. 이전 사건들과는 유사점이 놀라울 정도다. 2019년 10월 코로나19가 대중하게 알려지기 불과 몇 주 전에 뉴욕에서 이벤트 2021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끝났지만 지금 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인프라를 이용해서 실제적인 테스트를 했다는 건 뭐겠어요? 디지털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완벽하게 추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됐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빌 게이츠, 레리 코헨,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 뒷부분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실험에 관계돼 있었느냐. 그리고 여기 보죠. 동시에 게이츠는 글로벌 백신 개발, 유전자 편집, 보편적 백신 프로젝트, 디지털 신원 및 건강 솔루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 이제 앞으로는 이게 중점이 되겠죠. 디지털 신원 및 이런 이걸 통해서 이제 통제하는 게.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와중에도 빌 게이츠의 역량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정책의 비판적으로 여기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되어 게이츠의 자금 지원을 받은 범용 백신을 발표했다. mRNA 방식이 아니라 범용 백신. mRNA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백신을 맞으세요. 이들은 이들은 또 속입니다. 로버트 F. 뭐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도
속이는데 일조하는 사람입니다. 일부를 공개하지만 더 나쁜 걸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죠.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시하기 어려운 하나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팬데믹 시뮬레이션, 백신 개발,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 신경 기술 연구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의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과는 다르죠. 디지털 의료 인프라 구축, 신경 기술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은 디지털 디스토피아로 가기 위해 또 한 번의 팬데믹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할지 지역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서태평양에서 국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아까 어디예요? 인도, 중국, 아시아 국가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뭐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니까 다음 팬데믹은 예추 때뿐만 아니라 이미 예행 연습까지 끝난 듯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서태평양이라고 한 걸 보니까 인도, 중국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보다는 일부 지역에서의 팬데믹을 기획 중이고 미국은 그걸 틈타서 AI를 이용해서 어떤 범용 백신 같은 거 만들었다고 하면서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득을 거두면서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디지털 감옥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리고 미국뿐만 그러겠어요. 유럽도 그러고 각국에서는 미친 듯이 디지털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디지털 감옥을 만드는 명분이 뭐냐? 전염병이 좋다는 거죠. 예, 예, 여기까지 해서 떤 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이크 키시고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PCR 검사에서 인간 그 염기서열이 발견됐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을 초창기부터 추적해 보신 분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똑같았죠. 코로나19 그 PCR 검사가 그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염기서열의 뭐 특정 부분이 인간의 그 인간 유전자 염기서열과 일치하는 부분. 자, 그래서 뭐 누구나 양성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한 그 염기서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는 컴퓨터 상에 안에만 컴퓨터 그 자판에만 존재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누가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실제로 실물을 본 적도 없고 사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상의 이미지만 있고 그들이 내세우는 염기서열만 있고 PCR 검사로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법의학 법의학 같은 거로 이거를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 범죄 집단이 그 단순히 뭐 빌 게이츠랑 몇 명이 한 겁니까? 모두가 가담했죠. 정부도 가담했고 질병청도 가담했고 모든 공무원도 가담했고 주류 언론도 가담했고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모든 그 뭐 모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무슨 다단계 사기와 비슷한 겁니다. 나도 이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행위에 가담돼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진상을 밝히지 못하는 자 완전히 그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처럼 모두가 같은 이 범죄 행위에 동참을 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진상이 밝혀지면은 몇 명이 처벌받겠습니까? 수억이 이제 수억 명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몇 명 고위 간부들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게 집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팬데믹 가상 훈련까지 마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다. 근데 누가 총대를 맬까? 그 발병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완전히 봉쇄가 돼서 그 무역을 못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나라가 그런 총대를 메고 그런 걸 동의하고서 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은 WHO와 결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뭐 모든 그 새로운 백신, 범용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래서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어떤 전염병 사기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아이디나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그런 그 기회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먼저는 뭐냐 그러면 코로나가 사기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 팬데믹에 속지를 않죠. 의심을 하죠. 근데 한번 당했으면 또 한 번 당할 수 있는, 충분히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짓말만 몇 번 해주면 되거든요. 정부와 언론, 그리고 각종 전문가라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예. 예.